완전 오보를 했다. 소위 날조기사를 치렀다. 사회부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 그렇게 존경하던 분한테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하고 사회적 공직생활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감했으니까 내가 통화 기록도 한번 조사해보고 오보니까 당장 조선일보한테 정정보도 신청해야지. 네, 혼의 아들 의혹 논란을 받고 있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오늘쯤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한 법무부도 감찰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오셔서는 조선일보가 오보다 이거를 전제로 쭉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신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방송을 한 이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문의 전화가 왔었어요. 아, 뭐라고 왔어요? 아니, 왜 오보를 전제로만 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오보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오보임을 가정을 하고 한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사실인 걸 전제로 좀 얘기하면 어떻겠느냐. 오늘도 정말 사실인지는 저는 아는 입장이 못 됩니다. 다만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갖고 한번 이 사태를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전에 왜 옛날에 솔로몬의 지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낳은 사람과 기른 사람이 서로 내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팔을 당겨봐라. 그랬더니 결국은 낳은 어머니가 팔을 놓자 고통받아서 또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중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 있죠. 거기도 결국은 한국 영화죠. 낳은 어머니가 결국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또 저런 것도 있죠. 홍길동. 홍길동을 보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말하지 못해. 대감마님이라고 그래. 아버지라고. 근데 그거는 전제가 서로 내 자식, 내 아버지인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임을 가정할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엄마도 아버지도 멀쩡하게 있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은 거의 엽기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그것도 수사의 총책임자가. 자, 이 사태를 보면은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하게 가정을 지키면서 자기 자식을 길리는 이 땅에 위대한 훌륭한 어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보십시오. 그 아이가 제일 최고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니 얘는 앞으로 살 길이 구말리 같습니다. 11살, 12살이니까. 그럼 뭐 몇십 년 동안을 도대체 어떤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그 주변 사람은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실임을 전제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임모연이나 가족들의 행동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제라도 그분들도 자식을 기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 뭐 사법 처리고 무슨 뭐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 행위 아닙니까?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알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그것이 우선이죠. 왜 법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해서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살려고 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정치권, 엘리트, 언론을 포함해서 보면 그 아이 인권을 너무나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인 걸 가정할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지금 그 가족들도 그러니까 그 이모라고 하는 분도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 정답은 진짜 아들인지는 그 엄마와 최 총장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는 윤앵커만 해도 어떤 논리적 사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얼굴만 보면 유전자 감식 안 해도 대부분 얘는 누구 닮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할머니를 닮았다. 그 아이가 임무 여인의 친인척 한 번도 안 만나고 살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긴 참 어렵죠. 그러면은 가해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선생님들, 그부 학생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동욱 청장은 이미 언론에 수십 번, 수백 번 나온 사람의 얼굴만 봐도 알 겁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몇천 명은 될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가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법무부가 계속 이제 감찰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파트 거래 내역, 뭐 술집, 유학원 이런 거 거래 내역을 쭉 다 보고 있다고 하는데 감찰 조사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최 총장이 이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감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임을 가정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못하는 거죠. 감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못하는 거죠. 사실임을 가정하면은 사실이니까 못하는 거죠. 거기 무슨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런 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 야당 발언 한마디 나오자마자 몇 시간 만에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은 감찰 조사를 자기가 지시를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법무부는 지금 뭐 감찰 조사를 서두른다고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늦은 거죠. 사실이면은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을 가려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이 문제가 중립성 문제고 야당까지 거론을 했기 때문에 단지 그냥 무슨 뭐 클린턴과 루인스키 같은 부적절한 관계 수준의 혼외자식 문제가 아니고 공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임신, 출산, 사립학교 다니는 거, 미국 가는 거, 집 옮기는 거, 전반적인 재정은 어떻게 누가 담당했는가? 이거는 형사처벌이라도 할 만큼 낱낱이 규명이 돼야 되죠. 또 그렇군요.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통화 안 했다. 최근에도 뭐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은 그 엄마의 이모가 한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신문에는 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 그것도 통화 기록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부적절한 관계 수준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최 총장이 지금 거진 그 공백 상태로 총장직을 지금 공백 상태가 돼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일을 하거나 문제점은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내부. 검찰을 저는 검찰청을 담당하는 기자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많이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검찰이 아니 무슨 진상이 아른 다음에 이것이 정치적 독립을 훼손해서 그야말로 쫓아내기였다면은 집단 항명파동이라도 할 것이고 사실이면은 아니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그 말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일부에서 이런 소리들이 있죠. 이게 검찰이 무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청난 법과 정의를 세우는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최 총장이 개인 뜻대로 움직이는 사조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호위무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화 한 통으로 다 감찰 조사를 하려고 나선다든지 아니면 대검의 일부 간부들이 사생활 얘기를 가지고서 참모 기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컨대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회의를 수없이 합니다. 머리를 맞대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부장 나하고 개인적인 얘기 좀 해. 내가 그 빚이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여자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하라고 하면 그 사회부장이 아니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나보고 묻겠다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직도 그런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문제가 사생활 문제라면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왜 대변인이 그걸 대변을 하고 거기에 조언을 하냐 이거죠. 그것도 밥 먹는 자리나 술 먹는 자리가 아니라 공식 회의 자리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은 아마 완전히 뭐 최동국 편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진정돼서 좀 사태를 보자.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자.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뭐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다 같이 좀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평검사 회의도 미뤄졌다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는 조금 진정이 돼가는 국면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만으로도 뭐 혼의 아들이 진실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이 사실만으로도 검찰 조직은 현재로서 좀 타격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건 개인 문제죠. 다만 개인 문제를 검찰이 문제로 끌고 나갔거나 보좌했던 일부 검사들은 스스로 문책할 줄 알아야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 자기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이 나라의 법과 질서, 정의를 세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개인 사생활에 관여를 해서 조언을 하고 뭐 하래라 하지 말래라 이게 좋겠다 이러서 가고 조선일보에 문자를 보내고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렇군요. 검찰 대변인도
개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네. 검찰총장으로서의 최동욱 청장의 공적 기능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개인 사생활 갖고 보도하기로 말하면 뭐 어떤 검찰총장이 뭐 오늘 홀인원을 했다는 것도 보도 대변하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좀 궁금한 게 지금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최동욱 총장이 정정 보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동욱 총장이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은 네. 감찰을 받으면서 안에서 검찰 안에서 증명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밖에 나와서 하는 걸까요? 자, 사실이면 예. 감찰 조사라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정정 보도는 아주 오랜 기간이 끌어질 겁니다. 하하. 예. 이게 진짜 인륜적인 일을 네.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피해가거나 지연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런 의도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난 조선일보에 대해서 참 답답해요. 네. 정정보도 빨리 좀 신청해라. 그렇게. 그럼 우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회. 아. 사실인 걸 가정하면. 사실인 걸 가정하면 시간을 벌기 위한 것뿐이 다른 이유가 없다 이거죠. 아, 네, 그렇게 네. 볼 수 그럼 있겠네요. 적절히는 안 넘어가게 돼 있죠, 그러나. 아, 그렇겠군요. 그러면 일각에서 지금 좀 답이 안 나오고 이 사건 결국 미제 사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시각도 있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아, 우선 그 아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가려줘야죠. 그렇게 물타기해서 그 어린아이 인권은 놔두고서 이 나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적당히 해서 물타기해서 미궁숙에 빠뜨리게 한다. 그렇게 돼서는 그건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국기문란 된다. 사건 차원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끝까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진짜냐 문제 떠나서 이때 돈은 어떻게 조달이 됐는가. 그렇죠. 그리고 아니 연락조차 안 했다는 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예. 그거 통화 기록까지 해서 완전히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보세요. 그렇군요. 어른들이 이렇게 내 인생 망쳐도 됩니까? 예. 사실인 걸 전제라면 걔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죠. 걔가 미국 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맞는 건가요? 조선일보는 네. 정말로 이 정부가 가령 감찰 조사가 안 돼서 뭐 어려우니 흐지부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끝까지 물고 늘어야 돼서 네.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독자에 대한 의무예요, 의무. 몇백만 독자가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조선일보 역사가 100년 가깝습니다. 예. 선대들이 이뤘거든 그 자랑스러운 언론의 탑을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여야가 어떻게 해서 그냥 적정히 넘어간다고 넘어가는 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북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자기네들이 제지하고 그냥 둔다?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일부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일단 혹시 모르겠으나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든 끝까지 규명을 해서 철저하게 그렇죠. 규명을 해서 돈 사실을 문제까지. 밝히는. 그리고 돈 문제까지도. 당연하죠. 네, 그걸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독자에 대한 의무를 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보면은 지금 최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뭐 기자들에게 일부 기자들에게 조금씩 알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나왔던 발언이 뭐 FM대로 하겠다, 사필 규정이다, 참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말인즉슨 유전자 검사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전자 검사를 말로만 하고 있는데 저것도 사실인 걸 전제로 할 때는 뭐 주저하고 상황 봐서 하느냐 안 하니 사실인 걸 가져가면 저분 행동이 훤히 보여요. 시간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사표를 설령 냈다서 수리가 됐다 하더라도 일부 기자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얘기를 한다. 그거는 그게 평검사도 아니고 사법연수원 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야당입니다. 자, 이제 사실이면은 음모론도 퇴삭이 되죠. 그럼 어떤 음모론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단서를 이제 사실일 경우 민주당에서 청문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오고 도덕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청문회에서 여당은 임명권자가 했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싶고 야당은 길을 쓰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청문회가 슬그머니 넘어갔지 않습니까? 자, 이건 야합이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박지원 의원이 여야 3자회담 하던 날
뭐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이 이 일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감찰 조사 안 받으면서 감찰 후배들에게는 감찰 조사를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의혹이거나 야합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인 걸 전제로 하면. 사실인 걸 전제로 하면. 네. 그러니 저 의혹도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규명하지만 이것도 규명이 돼야 됩니다. 가령 통화 기록이 있다든지 예. 어떻게 되든 박지원 의원은 그 소스가 누구인지 예. 그렇게 공안 2부장이라는 사람은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들었을 텐데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이 남북 대화록 정상회담에서 대화록 실종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아하. 그런 사람은 갑자기 이름을 밝혔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마 이제 조선일보하고 간에 어떤 야합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조선일보. 자, 그러면 최동호 검찰총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네. 사실인 걸 가정하면 네. 100번 인정하고 빨리 처분 말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인정을 하고 복잡하게 뭘 성정소송을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조선일보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아이한테 미안해야 할 줄 알아요. 아이한테. 예. 네, 오늘은 김종래 초빙 교수와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 이라는 나는 전제하에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오늘 최동호 검찰총장이 정정보도 소송을 할 거라고 하니까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